안녕하세요. 스토리는 궁금하지만 게임할 시간은 부족한 바쁜 현대인들을 위해 게임 스토리 요약해주는 남자 신하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게임은 영웅전설 1 드래곤 슬레이어입니다. 먼 옛날, 아니 어쩌면 먼 미래인지도 모르는 시기에 이세라사라고 불리는 풍요로운 자연에 둘러싸인 세계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중앙에 위치한 파렌 왕국에서 시작됩니다. 평화로운 파렌 왕국에 어느 날 몬스터들이 쳐들어오고 파렌의 왕이 살해당합니다. 당시 후계자였던 세리오스 왕자는 고작 6살이었기에 측근인 아크담이 왕위를 물려받고 세리오스의 16살 생일날 왕위를 계승하기 전까지 파렌의 국정을 대행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왕자는 왕위 계승 전까지 엘라스타 마을에서 자라게 되는데 그렇게 10년이 지나고 왕자는 16살의 멋진 청년으로 자라게 됩니다. 참고로 취미는 슬라임 괴롭히기라고 합니다. 저 16살 때 취미는 던파였던. 그런데 평화롭던 엘라스타 마을에도 벼랑간 몬스터들이 쳐들어오고 측근들의 도움을 받아 세리오스는 수도 루디아 성으로 도망치는데 그곳에서 아크담이 사실 10년 전 아스엘 국왕을 암살한 건 본인이며 엘라스타 마을에 몬스터를 보낸 것도 본인이고 왕비 페르시아도 자신의 것으로 만들겠다는 야망까지 전부 다 떠벌립니다. 아마도 세리오스를 더욱 강하게 각성시키기 위한 동기부여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리오스, 결국 지하 감옥에 갇혀버리고 이렇게 게임이 끝나나 싶을 때 레지스탕스의 일원이자 두 번째 동료인 류난의 도움으로 감옥을 탈출하게 됩니다. 구해줬더니 보따리를 내놓으라고 하네요. 레지스탕스의 리더 아론과 소녀 소니아는 정당한 왕위 계승자인 세리오스가 아크담을 무찌르고 왕위를 되찾도록 도와주려 하는데 우선 아크담에게 반기를 들다 잡힌 사람들이 베르가 광산마을에 갇혀있으니 그들을 구출하여 인원을 늘리기로 합니다. 이 과정에서 로우라는 마법사가 파티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소문에는 베르가의 사령관이 그렇게 강하다는데요? 문제없어. 셋이서 힘을 합하면 어떻게든 될 거야. 간신히 사령관을 쓰러뜨리고 베르가에 갇혀있던 사람들을 구하는데 여기 갇혀있던 게이를 네 번째 동료로 맞이합니다. 로우가 은근히 싫어하네요. 잡혀있던 사람들이 레지스탕스의 일원이 되고 그들은 아크담의 소나기에서 파렌을 되찾기 위해 루디아 성으로 쳐들어갑니다. 상황이 불리하게 흘러가는 걸 느낀 아크담은 오늘은 이만 물러서지마, 이걸로 이겼다고 생각하지 마라, 전형적인 악당 대사를 내뱉고 도망칩니다. 그리하여 파렌 왕국은 괴물들에게서 해방되고 페르시아 왕비는 세리오스가 어서 왕위를 이어받길 바라는데 아니요, 아크담만을 제 손으로 직접 처단합니다. 도망친 아크담을 잡을 때까지는 왕위를 계승하지 않겠다는 세리오스. 하지만 아니요, 그래 네 뜻대로 하렴. 이미 답정너가 되어버린 세리오스에게 어머니 페르시아는 세계를 멸망시킬 힘을 가지고 있다 전해지는 펜던트 길모아의 눈물을 호신부로 건네줍니다. 뭔가 본격적인 모험이 시작되는 것 같죠? 서둘러 아크담을 쫓기 위해 배를 타러 항구에 왔지만 배의 밑창이 부서져버려 수리하기까지 여관에서 하루 묵기로 합니다. 그날 새벽 류난이 숙소에 도둑이 들었다며 세리오스를 깨우고 그 말을 들은 로우는 곧장 게이를 의심하는데 류난은 엉뚱한 의심으로 게이를 상처 입히기 싫다며 일단 이 일은 셋만의 비밀로 합니다. 아침이 되고 바다 건너 론도 항구에 도착한 일행들, 공경에 처한 마을 주민을 도와주고 하룻밤 푹 쉬어가게 되는데 또다시 숙소에 도둑이 듭니다. 세리오스의 비명에 모두가 깨어나고 로우는 다짜고짜 게일을 범인으로 몰아세웁니다. 갑자기? 게일은 당황해서 증거 있어! 를 외치는데 그딴 건 필요 없고 범인은 니노밖에 없다며 소리 지릅니다. 미친 것 같습니다. 당연히 화가 난 게일은 파티를 나가버리고 결국 남은 셋이서 아크담을 계속 추격하게 되는데 한 명이 줄어드니 난이도가 상승한 기분입니다. 고생고생해서 겨우 랄파 요새에 도착한 일행들, 구엔의 탑에 잠들어 있다는 침묵의 주문 사일레스에 대해 듣게 됩니다. 성질 급한 세리오스는 곧장 구엔의 탑에 가봤지만 고대의 자물쇠가 잠겨있어 허탕만 치고 옵니다. 그때 어디선가 마스쿰 마을이 공격받고 있다는 비명소리가 들려오고 그 배후에 아크담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용서할 수 없다. 드디어 아크담과 첫 전투를 벌이는데 기절마법에 허무하게 전멸합니다. 개치사하네. 눈을 뜨니 라이파 요새에 누워있는 일행들, 누군가 쓰러져 있던 일행들을 여기까지 옮겨다 줬다고 합니다. 누군진 몰라도 의리 있는 사람 같네요. 아크담의 마법을 막기 위해 사일레스가 절실해진 일행들, 라이파 요새의 열쇠 상인이 구엔의 탑에 있는 고대의 자물쇠에 찰흙을 넣어 모양을 떠오면 열쇠를 만들어주겠다고 합니다. 고대의 봉인 마법 같은 게 아니라 그냥 오래된 자물쇠였다고? 무사히 틀을 떠 가져다 주자 다음날 가지러 오랍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순탄하게 흘러가진 않는 법, 자고 일어나니 로우와 길모아의 눈물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찾았다 범인! 황급히 상인에게 달려가 묻자 아침 일찍 로우가 열쇠를 가지고 요새 밖으로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새끼 어디 갔어? 구엔의 탑으로 가보니 자물쇠는 이미 열려있고 사일레스 마법이 적혀있던 석비는 누군가가 손상시켜 읽을 수 없게 된 상태.
그때 탑을 올라온 게일과 마주치게 됩니다. 게일, 내가 진짜 정말 존나 미안해. 세리오스는 게일을 의심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데 게일은 곰곰이 생각해보니 자신이 의심받는 것도 당연하다 생각해 오해를 풀고 다시 동료가 되려고 일행을 뒤쫓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다 오늘 아침 로우가 몰래 빠져나가는 걸 보았고 그걸 뒤따라갔더니 석비를 쪼아서 그 조각도 버리길래 주워서 가져왔답니다. 뽀뽀라도 마구 갈겨주고 싶네요. 염치불구하고 다시 우리와 동료가 되어주지 않을래? 라고 묻자 우린 늘 동료였다며 파티에 합류하는 게일. 와 존나 남자다워. 무사히 사일레스를 배우고 마스쿤으로 달려가 아크담에게 리벤지를 거는 세리오스. 다짜고짜 사일레스 마법을 사용하자 다음은 이렇게 간단하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며 또다시 악당 전용 대사를 내뱉고는 도망쳐버립니다. 비겁하다! 마스쿤 마을 지하에 갇혀있던 사람들을 구출하던 도중 거기 쓰러져있던 상처투성이의 로우를 발견합니다. 로우, 내 펜던트. 로우보단 펜던트가 우선인 세리오스. 아크담에게 빼앗겼답니다. 빡돈 세리오스 대신에 류난이 대체 왜 그런 짓을 한 거냐 묻자 사일레스를 사용하면 본인은 마법을 쓸 수가 없으니 쓸모가 없어질 거고 거기 보태서 자기는 더 이상 괴물들과 싸우며 모험을 하는 것도 신물이 난답니다. 누군 좋아서 하는 줄 알아! 그래서 겁쟁이 로우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펜던트를 훔치고 사일레스 마법을 없애버린 뒤에 리젤로 이동하던 중 아크담에게 붙잡혀 이 꼴이 됐다고 합니다. 꼴 좋네요. 이미 몸도 마음도 지친 로우, 마스쿤에 남아 요양하기로 하고 세리오스 일행은 다시 아크담을 쫓아 리젤로 향합니다. 리젤 성을 점령 중이던 괴물 헤르닐드를 쓰러뜨리자 아크담은 당황하며 주절주절 헛소리를 늘어놓고 도망칩니다. 그리하여 리젤 성을 포함한 폰리그 공국은 괴물들로부터 해방되고 아마 아크담은 이전에 먼저 점령당했다는 라느라 왕국으로 도망쳤을 거라 예상되는데 거기까지 배를 타고 이동하던 중 뜻밖의 반가운 얼굴을 만나게 됩니다. 소니야, 아 오랜만이다 소니야. 세 명이서 모험을 하기엔 힘들 테니 본인이 합류한 것이라고 합니다. 사랑스럽네요. 겨우겨우 라느라 왕국에 발을 디딘 일행들, 정보를 얻기 위해 동쪽의 암다 마을에 들렀다가 라느라의 국왕 브라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뭔가 의아하게도 브라도 국왕과 류난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눕니다. 알고 보니 류난의 본명은 에리온으로 라느라 왕국의 셋째 왕자라고 합니다. 게일이 여태 왜 숨겼냐 묻자 숨긴 건 아니고 말할 필요가 없었을 뿐이라네요. 어쨌든 괴물들로 우글거린다는 요르드 항구에 직접 가보게 된 세리오스 일행. 괴물들이 수상스럽게 마을 밖 성역으로 몰려드는 걸 보게 됩니다. 그걸 본 류난이 성역에 가는 건 바바라 사자에게 물어봐야 한다며 그녀에게 괴물들이 모여드는 이유를 묻는데 바바라가 말하길 성역은 여신 프레이아님의 힘의 근원이고 그 부하인 요슈아님은 세계의 저 위에서 우주의 힘을 모아 성역으로 보내주는 것이라 합니다. 이거 뭔가 느낌이 이상하죠? 그 힘을 괴물들에게 빼앗겨버린다면 세계는 멸망할 것이라는 바바라. 다같이 워프투 마법으로 용해알이라는 곳에 이동해 요슈아님에게 신탁을 받고 우주의 힘도 멈추어 주시게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요르드 항구로 가보자 정말 몬스터들은 사라지고 다시 평화로워진 모습입니다. 다만 더 큰 문제가 생겼는데 브라도 국왕이 세리스 성을 점령하고 있는 괴물들에게 끌려갔다는 소식입니다. 놈들이 국왕을 풀어주는 조건으로 요구한 것은 왕가의 묘 안에 잠들어 있는 길모아의 별이라는 보물이랍니다. 길모아의 눈물과 이름이 비슷하네요. 세리스로 갔더니 괴물들의 두목 규리게스가 국왕을 인질로 잡고 있습니다. 방심하는 규리게스에게 류난의 재치를 발휘해 길모아의 별을 건네준 척하며 국왕을 구해내고 놈을 쓰러뜨립니다. 녀석은 곧 아그니자님의 무서움을 알게 될 때가 올 것이다 라는 말을 남기고 쓰러지는데 무언가 모험이 길어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가까스로 라느라 왕국을 괴물들로부터 구해낸 세리오스 일행. 브라도 국왕은 길모아의 별을 건네주며 류난에게 이곳에 남아 함께 왕국을 더욱 번영시키자고 하는데 류난은 아직 해야 할 일이 있다며 거절하고 아크담이 도망쳤을 것으로 예상되는 솔디스 왕국으로 향합니다. 국경을 넘어 바즈눈 마을에 도착하니 사람들이 하나같이 실피라는 무용수를 조심하라고 합니다. 그녀의 춤을 본 남자들이 모두 정신이 나가버렸다고 하는데 솔디스 성의 아도스 국왕마저 예외가 아니라고 합니다. 심지어 디나 공주는 조만간 어딘가의 왕자님과 결혼을 할 예정이라네요. 우선 상황을 살피기 위해 솔디스 성으로 가보는 세리오스 일행들. 거기에서 만난 크레아 왕비가 깜짝 놀랄 이야기를 해주는데 세리오스가 5살 때 디나 공주와 결혼시키기로 국왕들끼리 약속을 했답니다. 두 분이 친한 사이였다고 하는데 당황한 세리오스. 저기 디나 공주는 미인이겠지? 공주님이니까 미인일 게 당연하지. 너 갑자기 어떻게 된 거야? 눈빛이 이상한데? 아무것도 아니야. 급하게 말을 돌리고 성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묻습니다. 사정을 들어보니 얼마 전 실피라는 무용수가 성 아래 마을에 왔는데 인기가 어마어마하여 평소 오락을 즐기지 않던 폐하가 여태 계속 춤만 구경 중이라고 합니다.
한 대 꽝 하고 때리면 제정신이 들 거라 말하는 물리치료사 게일. 여기서 우연히 아그니자에 대한 떡밥이 풀리는데 크레아가 어린 시절 유모였던 신시아에게 무서운 파괴의식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그 말에 곧장 신시아를 찾아간 일행들. 할망구, 아그니자에 대해 알고 있다면서? 뭐야 이 무례한 놈. 신시아가 말하길 아그니자는 세계의 파괴를 노리는 사악한 신이며 우리들의 선조는 오래전 암흑에 물들어 파괴의 운명을 걷고 있었고 그 어둠에서 나타난 게 아그니자였답니다. 그러나 여신 프레이야가 어둠의 힘에 지배당하지 않은 일부 사람들을 구해주었고 요슈아의 힘으로 이 땅을 구해주셨다고 합니다. 무언가 두근두근해지는 대형 떡밥 같습니다. 다시 솔디스 성으로 돌아가 연회장으로 돌겨가는데 아크담도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실피에게 매혹당해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된 남자 셋. 실피는 이걸로 베라미스님도 기뻐하실 거라며 갑자기 좋은 사실을 가르쳐주겠다고 합니다. 왜 악당들은 설명하길 좋아할까요? 이 나라에는 길모아의 무지개라는 보물이 있는데 그걸 손에 넣기 위해 솔디스로 왔다는 실피, 심지어 이미 국왕에게 받아 베라미스님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설명이 끝나자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고 천천히 귀여워해주겠다며 덤벼드는 실피. 조금 좋을지도? 실피를 쓰러뜨리자 뒤에 있던 아크담은 이번엔 디나 공주를 인질로 잡고 길모아의 별을 방풍의 동굴로 가져오라고 합니다. 반드시 꼭 세리오스 혼자서 오라고 합니다. 조금 무서워하는 것 같기도 하네요. 소란이 진정되고 정신을 차린 아도스 국왕은 길모아의 무지개를 빼앗겼다는 사실에 사색이 되는데 그것은 세계를 멸망 내에 안 들어도 뻔하네요. 여튼 선조들은 사용법을 알고 계셨지만 현재는 그 힘을 이끌어낼 수 있는 자가 없을 거라는데 세리오스 일행은 아마 파괴신 아그니자가 그 사용법을 아는 것 같다며 아도스를 더욱 불안하게 만듭니다. 이 새끼들 뭐죠? 아크담이 말한 대로 혼자서 방풍의 동굴로 들어서는 세리오스. 그런데 아크담은 정말로 혼자 왔다며 바보라고 놀립니다. 이 새끼가? 디나 공주는 어디 있지? 하하하, 디나 공주라고? 녀석이라면 사막에 버리고 왔으니 지금쯤이면 아마 이미 숨이 끊어졌겠지. 사막에 무슨 짓을? 아크담, 지금까지 악행을 청산해주겠다. 각오해라! 분노하여 덤벼드는 세리오스. 그때 어디선가 수상한 기운이 흘러들어 모두의 주문이 봉쇄되어 버립니다. 주문을 쓸 수 없게 되자 또다시 도망치려 하는 아크담. 럭키 로우냐? 그러나 입구가 붕괴되어 도망갈 길이 없는데요. 이번엔 워프의 날개까지 꺼내지만 동굴 내에선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제서야 쿨한 척 승부를 받아들이는 아크담. 이런 놈에게 발의 난국이 유린당했다니. 싱겁게 마무리되는데 아크담은 자기를 쓰러뜨린 것만으론 세계의 평화가 돌아오지 않으며 아그니자에겐 조심하기를 이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쓰러집니다. 그때 뒤에서 베라미스라는 새로운 악당이 크게 웃으며 나타납니다. 녀석은 아크담이 가지고 있던 길모아의 눈물과 세리오스가 가지고 있는 길모아의 별을 전부 손에 넣기 위해 둘을 싸움 붙였던 것이라며 자신의 계략이 어땠느냐 크게 웃습니다. 그러나 더 뛰어난 우리의 동료들이 뒤에서 세리오스를 돕기 위해 나타납니다. 이런 니놈들을 계단에 넣지 않았었군. 너 정말 바보하냐? 그런 뻔한 술수는 아크담도 알아채겠다. 게일이 꼬불 주자 많이 화가 났는지 한꺼번에 저 세상으로 보내주겠다는 화끈한 베라미스. 죽어라! 그러나 세리오스 일행은 너무 강했습니다. 녀석을 쓰러뜨리고 일행은 디나 공주의 행방부터 찾게 되는데 노예 상인이 사막에 버려져 있던 여자아이를 주워 판가스의 부자 영감에게 팔았다는 정보를 얻게 됩니다. 그 말에 빌어먹을 영감탱이라며 화를 내는 게일. 어딘가 수상하죠? 서둘러 판가스에 도착하니 게일이 입구에서 기다리겠다며 마을에 들어가길 꺼려합니다. 세리오스의 설득으로 다시 함께 가게 되네요. 마을의 안쪽 가장 큰 저택에서 정말로 디나 공주를 발견하고 데려가려 하는 세리오스. 그러나 또 모든 일이 순탄하게 흘러가진 않는 법. 그 집에 있던 덩치들과 두목으로 보이는 대도 게일이 싸움을 걸어오는데 뒤에 있던 게일이 멈추라며 막아섭니다. 게일하고 대도 게일? 깜짝 놀란 대도 게일이 3세? 라며 묻고 게일은 난 이제 당신들과 관계없으니 그렇게 부르지 말랍니다. 어안이 벙벙한 일행들. 알고 보니 판가스는 도둑의 마을로 유명한 곳이었고 대도 게일은 그들의 두목인데 후계자로 기르려던 손자 게일이 좀도둑 따위 되고 싶지 않다며 도망쳤던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2세와 똑같다며 갑자기 게일에게 왜 부모가 없는지 떠들기 시작하는 대도 게일. 게일의 아버지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며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이런 가정사를 모두의 앞에서 떠벌려진 게일도 지금 당장 나가고 싶어질 것 같습니다. 후계자가 되라는 대도 게일과 완강히 거부하는 게일. 그렇다면 대도 게일은 늑대의 입이라는 작은 던전에서 자신의 보물을 가져오는 시험에 합격한다면 뜻대로 해도 좋다고 하는데 는 함정에 빠져 실패합니다. 어쩔 수 없이 대도 게일 3세가 되기로 약속하고 게일이 판가스에 남아있는 동안 대도 게일이 직접 디나 공주를 솔디스까지 데려다 주기로 합니다. 앞으로 셋이서 잘 해낼 수 있을지 걱정인 세리오스. 그런데 게일은 당연히 자기도 간다며 처음부터 영감의 후계자가 될 생각은 없었다고 쿨하게 판가스를 떠나버립니다. 이래도 되나? 가까운 콜크스 마을에 도착하니 최근 이 나라의 어린 소녀들이 괴물에게 잡혀가서 큰일이랍니다. 괴물은 수정의 탑에 있는 바질이라는 놈인데 조만간 나라에서 병사들을 이끌고 쓰러뜨리러 갈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다시 판가스로 돌아오는 세리우스 일행. 대도게일이 크게 다쳐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어찌된 거냐 묻자 솔디스로 가던 중 괴물의 습격을 받았는데 아무리 공격해도 전혀 통하지가 않아 지쳐있던 사이 괴물이 디나 공주를 수정의 탑으로 데려가 버렸다고 합니다. 그 말에 세리우스 일행들도 재빨리 수정의 탑으로 향합니다. 탑에 도착하니 괴물들과 싸우던 병사들이 많이 다친 상태였기에 어쩔 수 없이 마을로 함께 돌아가 주는데 그 과정에서 괴물들의 두목 바질에 대해 설명하기를 아무리 공격해도 통하지 않는 헛개비 같았답니다. 아마도 대도게일이 만났던 괴물과 똑같은 것 같습니다. 추측하자면 그것은 바질의 분신이고 실체는 수정의 탑 어딘가에 있을 텐데 지하에 열리지 않던 문이 수상하다고 합니다. 게일은 이제 우리들이 바질을 쓰러뜨려 줄 테니 걱정 말라며 우리들은 최강의 멤버라고 하네요. 추가로 괴물들을 쓰러뜨리고 얻었다는 황금 카드도 건네봤는데 파이토 마을의 고고학자가 황금으로 된 카드를 찾고 있으니 가져가 보라고 합니다. 황금의 카드라는 게 이것입니까? 고고학자 라이프에게 카드를 건네주자 라이프는 몹시 기뻐하며 이 카드는 고대의 수정의 탑에서 쓰이던 것이 증명되었고 본인도 알아볼 게 있으니 수정의 탑으로 함께 가자고 합니다. 자, 기합을 넣고 가자고. 안으로 들어가니 배경에 맞지 않는 첨단 장치들이 보입니다. 이거? 심지어 거기에 카드를 갖다 대자 문이 열리기까지 하는데 바닥에 굴러다니던 고문서를 읽어보는 라이프. 크리스탈 수족관에 어서 오십시오. 뭐야 수족관이라는 거는? 이거 설마? 거기에 빛의 엘리베이터와 리모컨에 대한 작동 설명서도 읽게 되고 이와 같은 엘리베이터가 울프 빌딩에도 하나 더 있다는 걸 읽고 있을 때 무언가 나타나 라이프를 공격합니다. 바로 반격하지만 역시나 통하지 않는 바질. 녀석은 자기 실체가 탑의 꼭대기에 있으며 엘리베이터의 작동 장치도 거기에 있으니 너희는 영원히 자신에게 닿을 수 없을 거라 말하곤 사라집니다. 개치사하네요. 빛의 엘리베이터를 움직이기 위해선 특정 주파수의 음색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게 아마 은혜필이라는 것 같습니다. 울프 빌딩에도 똑같은 게 있다고 하니 울프와 은필이를 중얼거리는 랄프. 늑대의 입에 있던 보물이 은혜필이었다고 합니다. 그 말에 깜짝 놀란 게일. 그걸 어떻게 아느냐고 묻는데 랄프는 자신이 한때 게일 2세라고 불렸지만 지금은 대도게일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단순한 고고학자랍니다. 아빠 저예요 3세라고요. 뭐 3세?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갑작스런 부자상봉에 세리오스 일행과 게임을 플레이하던 저도 깜짝 놀랐는데 정작 당사자인 게일과 라이프는 존나 쿨한 게 우선은 바지를 먼저 쓰러뜨리자고 합니다. 라이프에게 황금 카드를 받고 늑대의 입에서 은혜피리를 들고 와 다시 수정의 탑으로 돌아온 일행들. 중간층에서 디나 공주를 발견하고 탑을 빠져나가려 하는데 마침 수정의 탑으로 구경 온 로우와 그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바지를 쓰러뜨려야 하는 세리오스는 로우에게 솔디스까지 디나 공주를 모셔다 달라며 부탁하고 로우는 걱정 말라며 워프2 마법을 사용해 공주를 데려갑니다. 많이 성장했구나 로우. 은혜피리를 사용하여 최상층에 도착한 일행들. 바질이 다짜고짜 보석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맡겨놓은 줄? 류난이 니들은 왜 그렇게 보석에 집착하는지 묻는데 바질은 그럼 너희야말로 보석의 사용법도 모르면서 여태 지켜온 것이냐고 쳐 웃기만 하고 설명은 해주지 않습니다. 이게 안 통하네요. 말로는 타협점을 찾을 수 없으니 바로 싸움이 시작됩니다. 회심의 일격이다! 바질은 아그니자님의 무기만 완성된다면 인간 따위는 세계의 파멸을 저지할 수 없을 거라는 말을 남기고 쓰러집니다. 대체 그 무기란 뭘까요? 걱정스럽습니다. 판가스로 돌아오자 대도게일은 아그니자에 대해 들어봤느냐며 스토리를 진행합니다. 젊은 시절 늑대의 입을 탐험하다 우연히 발견한 유적에서 그에 관한 자료를 발견했다는 대도게일. 그에 따르면 아그니자는 아주 오래전 번영했던 문명을 멸망시켰던 마물이고 다시금 새로운 문명이 번영할 때쯤 되살아나 또다시 세계를 멸망시킬 것이라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세계가 멸망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크게 놀란 대도게일은 자신의 힘으로 아그니자를 무찌르자 결심하는데 일단은 자금이 필요하다 생각하여 빠르게 돈을 벌기 위해 도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의외로 재밌어서 일석이조였다고 하네요. 하지만 그 아들 라이프는 정의감이 무척 강해 아그니자에 대해 듣더니 아무리 세계를 위해서라지만 도둑질은 안 되고 도둑이 되기도 싫다며 자신의 방법을 찾아 집을 나갔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대도게일은 가업을 잇는 건 싫더라도 아그니자로 무찌르겠다는 뜻은 이어주지 않겠냐고 게일에게 묻는데 정말로 나이가 많은 사람은 말도 많아 지겹다니까. 요점은 아그니자를 없애면 된다는 거죠? 개싸가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말처럼 쉽지만은 않은 게 오직 빛의 검만이 녀석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라고 합니다. 빛의 검? 그건 또 어디에 있는 거죠? 그거라면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겠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영감탱이야. 자자 두 사람 싸우지 말아요. 둘 다 똑같네요. 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하는 상황. 대도게일은 자글이란 유적지에 가면 뭐가 됐든 실마리는 얻을 수 있지 않겠냐 이야기합니다. 여기 있어봐야 달라지는 건 없을 테니 일단은 움직이는 세리오스 일행. 도둑들의 정보력으로 길모아 마을에 있는 도란이란 사람이 빛의 검에 대해 알고 있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향합니다.
길모아 마을에서 정보를 얻기 위해 교회로 가자 신부는 길모아 마을 지하에 고대의 유적이 있고 거기에서 나온 물건으로 만든 것이 교회의 촛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오, 상징성이 있네요. 드디어 길모아 마을의 도란을 찾아내고 빛의 검에 대해 묻는 게일. 빛의 검이라 들은 적이 없는데요? 아, 그거 믿고 여기까지 온 내가 바보다. 이렇게 된 거 지하 유적에라도 내려가서 뭐든 실마리를 찾아보다 글자는 읽을 수 없지만 무기 같은 게 그려진 책을 줍게 되고 고고학자인 라이프에게 가져다 줍니다. 보자마자 고대 무기와 빛의 검에 대한 내용임을 알아보는 라이프. 빛의 검이란 레이저 광선검이라는 무기의 별명이며 손잡이에 특수한 보석을 끼우는 걸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때 소니아가 이 손잡이는 길모아 마을 교회에 있던 촛대와 똑같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보석이란 길모아의 별과 길모아의 눈물을 말하는 건가? 라며 퍼즐이 맞춰지고 일행은 당장에 교회로 쫓아가 촛대 2개를 받아내는데 거기에 보석을 끼워 넣자 촛대 끝에서 빛과 같은 것이 나와 빛의 검이 완성됩니다. 드디어 아그니자와 싸울 준비가 된 세리오스 일행. 라이프에게 아그니자는 어디 있냐고 묻자 자기도 모른답니다. 하지만 의심되는 곳이 믿기지는 않겠지만 먼 세계의 끝 닐기드라 불리는 섬에 거대한 성이 있는데 누가 언제 살았고 안에는 무엇이 있는지 모든 게 의문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고대의 보물이 숨겨져 있을 거라 생각한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향했지만 단 한 사람도 거기까지 다다를 수 없었던 게 폭풍의 바다와 험난한 산맥 내 주인공은 용을 타고 날아가네요. 존나 편하게 닐기드에 도착한 세리오스 일행들. 하지만 몬스터가 너무 바글바글해서 안으로 들어가는 데는 무척이나 힘이 듭니다. 겨우겨우 바니스 성에 도착한 일행들. 마침내 미로 같은 성의 가장 안쪽에서 아그니자를 맞닥뜨리고 최후의 결전을 치르는데 의외로 손쉽게 쓰러집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어디선가 아그니자의 웃음소리가 들려옵니다. 방금 쓰러뜨린 건 자신의 그림자일 뿐이라는 아그니자. 그 정도의 힘으론 자기를 쓰러뜨릴 수 없으니 이곳을 떠나라고 하는데 내 다음 분신 내보낸 쫄보 세리오스 일행들은 이번에야말로 아그니자를 무찌르기 위해 정비 후 다시 바니스 성 최신부로 향합니다. 이번엔 입구를 빛의 검으로 녹이고 들어가는 걸 보니 정말로 아그니자의 본체와 싸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드디어 아그니자와 마주하게 된 세리오스 일행. 여기에서 아그니자가 세계를 멸망시키려는 이유를 말해주는데 아그니자의 목적은 이 세계를 더욱 좋게 유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들의 문명이 번영할수록 세계는 점점 더 병들어갔기에 문명을 멸망시키며 자연을 지켜왔던 것인데 역사는 되풀이되어 버렸고 이번에야말로 인간 종자를 뿌리까지 뽑아버리겠다며 최종 전투가 시작됩니다. 기나긴 싸움 끝에 간신히 아그니자를 물리친 세리오스 일행. 쓰러진 아그니자가 말하길 인간은 다른 생물을 죽이고 자연을 오염시키며 세계를 멸망으로 이끄는 진정한 파괴자이기에 인간들을 멸하여 세계를 정화시킴으로써 이 땅을 멸망으로부터 구해내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그런 자신을 쓰러뜨렸다는 것은 아직 희망이 있다는 것으로 보이니 다시 한번 인간들에게 기회를 주겠다는 아그니자. 그리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역사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세계가 다시 나를 필요로 하는 일이 없도록 인간들에게 미래를 맡긴다는 말을 남기고 눈을 감습니다. 다들 아그니자를 물리쳐 기뻐하고 있을 때 세리오스만 심각한 표정으로 아그니자를 물리친 게 과연 옳은 행동이었을까? 라며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자 류나는 아그니자가 우리들에게 미래를 맡긴다고 했으니 이제부터 잘하면 되지 않겠냐고 세리오스의 기운을 북돋아 주는데 우리들의 여행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그 여행은 인생이라는 기나긴 여행이라는 띵언까지 알려줍니다. 캬! 동료들의 위로 덕분에 기운을 차린 세리오스. 어머니와 디나 공주가 기다릴 테니 어서 돌아가자고 합니다. 소니아는? 그렇게 세리오스는 모두의 환영 속에 왕위를 계승하고 디나 공주와 결혼하여 파렌 왕국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다는 해피엔딩으로 게임은 막을 내립니다. 끝! 오늘 소개해드린 영웅전설 1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은 후일담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영웅전설 2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게임스토리 요약해주는 남자 신하욱이었습니다.